복덩어리 부동산 북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과 인가, 혹시 복잡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단순한 행정 절차점으로 가볍게 여기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십니다. 개별적으로 통지가 되어도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값진 정보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조합원 분양 신청에 필요한 꿀팁부터 사업의 수익성 예측에 필요한 정보까지 여러분의 자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업 시행 계획과 인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서 꼭 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만 속속 뽑아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대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이 시점부터 사업의 실행력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서류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도이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진행 절차상 많은 분들이 추진일을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를 지나면 다음 절차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니까 그냥 다음 절차가 진행되나 보다 하고 대충 넘기시는데요. 이 계획서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 사업에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받을 아파트는 어떤 형태일지 같은 중요한 핵심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안에 여러분이 분양 신청 전략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전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양 신청 기간이 되면 뭘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시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미리 보면 내가 어떤 평형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어떤 동이 좋을지 같은 중요한 분양 신청 전략의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 예측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돈이 될까? 수익성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사업 시행 계획서에 담긴 사업비 규모나 기부 철학 같은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대략적인 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후에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평가금, 비례율, 개별 분담금 추정가 등이 통지되고 그 다음 단계로 관리처분 계획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통지되는 내용들이나 관리처분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 안에 담긴 수많은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가 분양 신청과 수익성 예측을 위해 어떤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첫째, 분양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총 몇 세대이고 그 중에 25평형, 34평형, 40평형 같은 평형대가 각각 몇 세대씩 있는지 총 세대수와 평형별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원하는 평형대가 얼마나 공급되는지, 경쟁은 얼마나 치열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평형대가 단지 내 어디에 배치되는지, 어떤 동에 들어가는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평형별 배치도, 이걸 보고 남향인지 노열동인지 뷰는 어떤지 편리성은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평면도를 통해 평형별로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장점과 단점 등을 미리 비교해서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 어떤 평형, 어떤 동을 노릴지 분양 신청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 사업에 총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공사비는 얼마인지 등
전체 비용을 알 수 있는 정비 사업비 규모도 중요합니다. 계략적인 내용이지만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걸 얼마나 만들어서 기부하는지, 전기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즉 기부 체납 규모도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기부 체납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이 바로 사업의 초기 수익성을 판단하고 분양 신청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핵심 자료들입니다. 물론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자료는 관리처분 계획 과정에서 확인하고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담긴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자체가 갖는 의미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날짜가 바로 여러분의 권리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법적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가일은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일이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내 자산 가치가 얼마로 평가될지 정해지는 거죠. 인가일을 전후하여 소유 부동산의 물건 조사가 시작되고 건물의 노후도, 점유 상태, 이용 방식 등이 그대로 감정평가에 반영되어 평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주변 자산과의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한 만큼 평가사의 현장 조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가일 전에 내 자산의 관리 상태나 장점을 잘 파악해 두고 관련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의 경우 미동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 미동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바로 인가일입니다. 인가 고시 이후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됩니다.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날까지 사업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날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인가 고시일을 잘 체크하셔서 본의 아니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셋째, 재개발 사업의 경우 상가 및 세입자의 영업 보상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재개발 사업 중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정비구역 공랑 공고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상가 및 세입자의 영업 보상 여부의 기준일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정비구역을 공랑 공고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랑 공고일이 영업 보상의 기준일이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시점까지 시설물의 상태, 이용 실태 등을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담긴 핵심 정보들과 인가일의 중요성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이해하기 더 쉬우니까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 및 조합 내부 동의 단계와 지자체 인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은 건축 심의와 각종 영향성 평가를 마친 후 시공사와 함께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확정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요건도 조합원 직접 참석의 비율을 2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 의결되면 시군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관계 서류와 사업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14일 이상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 계획을 공람시키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과 인가에 대해 중요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복잡함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설계안을 확정하고 여러분의 권리와 자산이 구체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순간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검토는 다음 단계인 조합원 분양 신청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관리 처분 계획을 이해하고 유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자료로서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는 조합원에게는 권리 구조의 기초가 되고 투자자에게는 수익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사업 시행 계획을 대하는 안목이 조금 더 넓어지시기를 바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더 알찬 영상의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덩어리 부동산 복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